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이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어젯밤 8월 13일 기자회견을 하겠다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도 할 것 같이 보이는데요. 비대위 체제 전환에 일찌감치 우려를 표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병수입니다. 네, 전국이 의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그 전국에서 사실상 이제 당원 당규를 지금 확정해야 되는, 그리고 뭐랄까요, 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비상 상황이라는 거는 이미 한번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상황을 규정해서 비대위 체제로는 불가피하다. 네네. 그런 거죠. 의원님.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제 기존 당헌 당규에 따르면 이제 비상 상황이라고 이제 규정할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다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1일 날 의원총회를 할 때 직무대행 체제로의 결론을 이제 냈습니다. 그때 이미 조기 전당대회라든가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상황 변화라고 하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메시지 이제 유출 사건뿐이고 다른 상황 변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 최고위원들의 사퇴 문제는 전국위원회에서 결론을 충당할 수 있는 선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완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복원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해왔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최고위 의결로 이제 비상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을 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고, 당헌 당규상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40분이 참석을 해서 29분이 찬성함으로써 현 상황이 비상상황으로 규정됐고 그에 따라서 비대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상임전국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최고위의 기능 상실보다는 현재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하락이 더 심각하다. 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위기, 비상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민주주의 약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저는 상임전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헌 당규에 충실하고 또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 위원들이 사퇴했다고 했는데 그 사퇴한 사람들이 최고위 의결에 참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네, 본인은 이제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 최고위의 기능 상실에 따른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외부에서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일에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만일에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에서는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고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논란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가 참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만 사태를 이렇게까지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고요. 이 문제의 본질은 저는 윤 대통령의 핵심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서로 입장을 이해를 하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도 아니하고 서로 입장 교환도 못하고 함으로써 불신이 깊어지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 사태까지 왔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예.
이 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밀어야 될 손은 힘 있고 또 책임 있는 사람, 이 먼저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힘 있고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이준석 대표도 잡아야 된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힘 있고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왜 당 방금 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제가 지금 현재 현 정권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윤 대통령 주변에 아주 측근 참모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권성동, 장제원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전국위 의장으로서 좀 만남을 주선하거나 중재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권성동 원내대표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군요. 예. 이런 상황에 관해서 빨리 좀 만나서 입장도 좀 들어보고 뭔가 지금 문제는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도 그 앞길이 장창한 젊은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지난 대선과 지선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상당한 어떤 그 공로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여러 가지 이대남, 이대녀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언제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젊은이들의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하는 걸 생각을 하면 분명한 기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정당에 살고 있고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해서 결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집단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그런 다양한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상황도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들이 책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권성동, 장제원 이나 그 두 분 중에 네. 한 분, 그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비대위 체제로 가는 어떤 이 수순이 좀 정리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중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중지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미 예. 이제 상임정국위원회를 거치고 내일 이제 전국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이 비상 상황이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민주주의의 약점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다수결로 의해서 이제 정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당원들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에서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진행이 멈출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만일에 이런 사태가 깊어져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장외에서라도 계속해서 어떤 그 비판을 하고 갈등 구조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예. 그 상황을 보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렇다면 계속해서 어떤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당이 분란에 쌓일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본연의 자세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사표를 낸다든가, 나는 이렇게 억울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당이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럽니까? 내가 그러면, 헌신하는 자세로, 예. 또 선당 후사하는 자세로, 내가 사표를 내겠다. 그리고 후위를 도모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당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최악의 경우에 네. 가처분 신청을 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에 네. 의해서 이게 비대위 체제 전환이 중단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 큰일이죠. 예. 그렇게 되면 비대위 자체가 이게 무효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를 한다든가 하게 되는데 우리 과연 당에서 그런 것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뿐만이 아니고 당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윤리위 어떤 제재라든가 해서 일단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한다더라도 영이 서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을 이끌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대위 체제가 그대로 가고 어떻게든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되면 그 비대위원장은 네. 언제까지 하게 되는 비대위원장인가요?
그래서 그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제가 몇 번에 걸쳐가지고 이 비대위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지금 현재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하고도 호흡이 통하고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도 참고로 해서 우리 당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대위에 관한 성격이라든가 존속 기간 같은 것들도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이 결정을 지어줘야 된다. 그래야만 그 비대위 이후에 오는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러면 나는 전당대회에 출전을 하겠다. 나는 뭐 비대위에 참여를 하겠다. 이래서 당을 위해서 뭐 헌사를 하겠다. 이런 어떤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비대위원장부터 지금 먼저 구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어떤 밀실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불투명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정치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다 그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거는 사실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나 또는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말하여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풍문으로 들었다라고 그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예, 풍문으로 들었어.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예,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시즌2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만나봅니다.